오늘은 인간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들었지만 정작 인간 스스로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기술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덩어리들입니다. 옮기려면 트럭 한 대가 아니라 도시 하나가 비켜야 하고 길이 수십 미터짜리 압력 탱크 하나를 공장에서 빼내려면 도로는 통제되고 가로등은 뽑히고 신호등은 눕혀지고 교량은 임시로 철골을 덧대 다시 설계됩니다. 거대한 해양 플랜트 상부 모듈은 바다 한가운데서 수천 톤짜리 철제 공장을 통째로 들어 올려 딱 몇 센티미터 오차 안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 파도 한 줄, 바람 한 번이 몇십억을 태웁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한 기를 옮길 때는 경찰차가 앞뒤를 막고 도로가 비워지고 현장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길 위에 나라 전기 공급 계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만화도 아니고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괴물들을 만들었고 그걸 억지로라도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놔야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총 10가지. 평범한 자동차나 컨테이너 따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비싸고 한 번만 실수해도 수백억, 수천억 단위 피해가 바로 현실이 되는 덩어리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옮기기 힘든 금속 괴물 10가지. 12터널 보링 머신 TBM 커터헤드. 한밤중 동네 전체가 갑자기 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이렌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데 길이 막힙니다. 멀리서 경광등이 깜빡이고 앞뒤에서 유도 차량이 서행합니다. 그 사이에 끌려오는 건 둥근 금속 덩어리 하나입니다. 사람 키를 몇 개 세워도 모자랄 만큼 거대한 원판. 표면에는 날카로운 이빨 같은 절삭날이 빽빽하게 박혀 있고 한쪽 면은 긁힌 자국과 마모 흔적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터널 보링 머신 TBM 커터헤드입니다. 도시의 지하를 실제로 파내는 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TBM은 도시 지하철, 상하수도 주관로, 홍수 대비 배수터널, 지하 고속도로, 대심도 저장 시설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냥 굴착기 여러 대가 퍼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서 몇 밀짜리 단면을 그대로 뚫어 통로를 만들어버리는 장치입니다. 그 최전방에서 안반과 콘크리트를 직접 씹어 부수는 게 바로 커터헤드입니다. 직경은 공사 규모에 따라 4m, 6m, 8m 이상까지 올라가며 대규모 우스터널이나 광역 배수터널 공사에서는 10m급 원반도 나옵니다. 이 원반은 두꺼운 강철판이 아니라 고강도 금속 구조물 위에 수십 수백 개의 커터 툴이 박힌 정밀 장치입니다. 그 툴들이 회전하면서 안반을 잘게 부수고 잘린 토사는 뒤쪽 시스템으로 빨려 나가고 뒤에서는 콘크리트 세그먼트 터널 벽 조각과 바로 깔리면서 통로가 한 칸씩 전진합니다. 그냥 땅을 판다가 아니라 지하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새로 깐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이 커터헤드는 완성된 TBM에서 떼어 따로 운반됩니다. 왜냐하면 TBM 전체는 수백 톤이 넘고 길이도 건물만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도심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터헤드만 잘라 전용 받침 프레임에 묶어 특수 트레일러에 싣고 심야의 도로를 비워 천천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시속은 사람 걷는 속도랑 비슷할 때도 있고 교차로를 돌기 위해 신호등을 임시로 눕히거나 전선을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외계인, 머리 같은 쇳덩어리가 골목을 통과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가 다음 날부터 자기 발밑 30m 아래에서 새로운 지하철 구간을, 새 배수터널을, 침수 대응 통로를, 상수도 주 배관 라인을 실제로 파고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쇳덩어리 하나는 도시의 새 혈관을 뚫는 시작점입니다. 9위. 발전기 스테이터. 다음은 발전소의 심장입니다. 거대한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기 스테이터. 즉 고정자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는 정교하게 감긴 구리 코일이 들어있고 그것을 감싸는 강철 코어가 하나의 실린더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 하나가 300톤 후반에서 400톤 가까운 무게를 가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부분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한 덩어리입니다. 중간에 반으로 자르거나 나사 몇 개 풀어서 나누어 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완성된 순간부터 이건 거대한 하나의 심장으로 취급됩니다. 이걸 옮긴다는 건 곧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이 물건 하나를 위해 구부러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반 트럭은 꿈도 못 꿉니다. 특수 다충 모듈 트랜스포터 SPMT라고 불리는 장비가 투입됩니다.
수십 개 바퀴가 각각 독립 조향 독립 서스펜션을 가지고 마치 애벌레처럼 길게 엮여서 움직이는 괴물 차량입니다. 속도요?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간 스테이터는 충격에 거의 면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툭 치거나 기울어지면 내부 코일에 미세 변형이 생기고 그 변형은 즉시 수십억짜리 폐기 통보로 이어집니다. 운반팀은 도로 위의 모든 요철, 배수로 덮개, 커브 각도까지 미리 조사합니다. 교량 위를 지날 땐 교량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임시 보강빔까지 깔아놓습니다. 도시의 가로등은 뽑히고 신호등은 눕혀지고 심지어 모퉁이 가게 간판까지 일시적으로 철거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부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런데도 일정은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터가 도착하지 않으면 발전소는 시운전을 못하고 시운전을 못하면 전력 공급 일정이 미뤄지고 전력 공급이 미뤄지면 계약 위반이 되고 그 계약 위반이 곧 위약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8위. 크래킹 타워 증류탑. 정유공장이나 화학플랜트 야드에 들어가 보면 하늘로 길게 솟은 기둥 같은 구조물들이 끝없이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공장 굴뚝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석유를 끓이고 분리하고 쪼개는 핵심 장치, 즉 증류탑 크래킹 타워 같은 고온 공정 컬럼입니다. 이 한 기둥은 수십 미터를 곧장 뻗어 올라갑니다. 벽은 두꺼운 강철이고 안쪽은 고온고압 부식성 물질을 버티도록 특수 라이닝 처리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타워 하나가 수십 톤에서 수백 톤까지 나갑니다. 중요한 점은 얘를 세워진 상태 그대로 들여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워서 만들고 현장 가서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게 항상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부 구조, 용접부 응력, 열처리 이력 때문에 완제품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밤중 시내 도로가 통째로 통제됩니다. 사거리의 신호등은 임시로 떼어내 옆에 세워둡니다. 전봇대의 전선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그 밑을 살짝 통과시키는 장면은 이 업계에서는 전혀 특별한 장면이 아닙니다. 도로 한쪽으로는 수십 명의 작업자가 손전등을 비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이 일반 차량을 막아 세웁니다. 그 거대한 철제 원통 한 통이 천천히 회전하며 커브를 돈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계가 아니라 공장 하나짜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넘어지거나 긁히면 수백억짜리 설비가 순식간에 폐강철로 바뀌고 전체 공정 가동 일정이 무너집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운반팀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타워를 두고 말합니다. 저건 철제 도미노입니다. 한 번만 쓰러져도 뒤에 있는 모든 일정이 줄줄이 무너집니다. 7위. 초대형 압력용기 저장 탱크. 정유, 가스, 화학 플랜트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강철로 만든 원통형 압력용기들이 등장합니다. 프로판, 에틸렌, 수소 같은 예민한 물질을 고압으로 담아두는 그 탱크입니다. 길이 수십 미터, 지름 몇 미터, 무게 수백 톤. 이건 무식하게 큰 만큼 무식하게 예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탱크는 내부 압력을 버티도록 계산된 하나의 연속된 껍질입니다. 즉, 중간에 잘라서 트럭 2대에 나눠 싣고 현장 가서 다시 용접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전체 강도, 내부 응력 분포, 열처리 이력이 다 틀어지므로 안전 승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는 완제품 상태 그대로 도로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도로에 나오는 순간부터입니다. 일단 회전 반경이 말이 안 됩니다. 탱크는 길쭉하고 무겁기 때문에 살짝만 꺾어도 꼬리가 인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트레일러가 도로 전체를 쓰고 코너에서는 임시로 잔디밭, 중앙분리대까지 밟도록 경로를 짜놓습니다. 교량 위에선 더합니다. 교량 설계 당시 이런 괴물을 올릴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팀은 교량 위에 임시 강철 프레임을 깔아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말 그대로 오늘 하루만을 위한 임시 교량 위에 교량을 만드는 셈입니다. 이 과정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바꿉니다. 담당 공무원, 경찰, 시공사, 보험사까지 전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탱크가 한 번이라도 넘어지거나 찍혀서 안전성이 의심받으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공장 착공 일정 전체가 갈아엎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다란 강철 한 통 때문에 행정이 떨고 도로가 막히고 교량이 더 씌워집니다. 6위. 원자로 압력용기.
원전의 심장, 원자로 압력 용기는 인간이 다루는 금속 구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한 등급에 속합니다. 두께 수십 cm에 달하는 특수 강철로 만든 거대한 원통 안에 핵연료와 냉각제가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발전소 전체의 목숨줄입니다. 이 압력 용기는 공장에서 초정밀 가공과 열처리를 거쳐 한 덩어리로 태어납니다. 내부 용접부 하나, 표면에 미세 크랙 하나가 곧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그냥 큰 탱크 하나 옮긴다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 호위, 도로 전면, 통제, 교량 하중 검증은 기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도로로는 절대 못 들어가서 발전소 부지까지 이어지는 별도의 임시 전용로를 깔아버리기도 합니다. 운송 속도는 토끼가 아니라 달팽이였습니다. 수십 톤짜리 철판보다 더 두꺼운 강철이지만 아이 다루듯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충격이라도 의심 흔적이 남으면 규제기관이 설치 허가를 바로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발전소 전체 일정은 멈추고 정치권까지 들썩입니다. 이 덩어리는 단순히 비싸서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력 계획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덩어리입니다. 한 기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지금 이 길 위에 대한민국 몇 년치 전기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금속통이 아니라 나라는 무엇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대답 그 자체였습니다. 5위. 풍력 발전기 초대형 나셀. 해상 풍력 시대가 열리면서 바다 위에 서 있는 거대한 풍력 터빈은 더 이상 풍경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 터빈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나셀입니다. 나셀은 하우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전기, 기어박스, 냉각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까지 전부 들어있는 덩어리입니다.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급에서는 이 나셀 한 개가 수백 톤 단위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높이입니다. 이 덩어리는 항만에서 특수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설치선해상 크레인선에 싣고 다시 바다 한가운데에서 타워 맨 위 수십 미터 100m 이상 공중으로 들어 올려 장착됩니다. 이때 바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몸통을 흔듭니다. 설치선마저 미세하게 롤링합니다. 그런데도 이 수백 톤짜리 금속 상자를 정확히 축 중심에 앉혀야 합니다. 볼트 구멍이 어긋나면 다시 내려야 하고 다시 내리는 건 또 수억 원이 날아가는 일입니다. 항만 쪽도 편하지 않습니다. 나셀을 항만까지 끌고 오는 순간 도로가 막힙니다. 우리 동네에 갑자기 컨테이너보다 더 둔하고 더 무거운 쇳덩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코너를 돌릴 때마다 신호등이 위험하게 흔들립니다. 이건 그냥 대형 장비가 아니라 한 세대의 전력 패러다임을 통째로 싣고 있는 몸통입니다. 바다에 세워진 하얀 풍력 타워를 멀리서 보면 평화롭고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머리 하나를 올리기 위해 수십 명이 밤새 바람과 싸우며 선체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풍경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게 들어 올린 전기의 얼굴입니다. 4위. 초대형 선박 블록. 조선소에서는 이제 배를 한 장 한 장 철판부터 올리지 않습니다.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블록을 통째로 만듭니다. 블록이란 무엇인가? 선체의 일부분을 아예 독립된 강철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덩어리입니다. 길이 수십 미터, 폭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내부엔 이미 격실, 배관, 전선 덕트, 일부 객실까지 조립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블록 하나의 무게가 수백 톤, 심지어 그 이상으로 갑니다. 이걸 들기 위해선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가동됩니다. 골리앗 크레인이란 조선소 상공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문틀형 크레인으로 그 훅갈고리에 블록 한 덩어리를 매달고 그대로 도크 위를 가로질러 옮깁니다. 이 장면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도크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용접공, 배관공, 도장공이 기다리고 있고 위에서는 수천 톤급 철제방이 허공을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이걸 내리는 과정은 마치 손가락으로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비틀리면 맞물려야 할 이음매가 안 맞고 그 순간 일정이 전부 밀립니다. 더 무서운 건 낙하입니다. 만약 블록이 떨어지면 그건 크레인만 부서지는 문제가 아니라 도크에 있던 인력과 이미 조립된 다른 블록까지 파괴될 수 있는 대형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항상 긴장 그 자체입니다. 선박 블록은 그냥 금속 상자 한 개가 아니라 미완성 선박 한 척의 장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블록이 하나씩 이어지고 붙어가며 하나의 거대한 선박이 태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에 나갈 도시를 조립 중이구나. 3위. 반잠수식 해양 플랫폼 하부 구조. 깊은 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캐려면 그냥 바지선 하나 띄워두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파도는 계속 밀어치고 바람은 수십 미터 초로 몰아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잠수식 플랫폼을 만듭니다. 아래쪽에는 거대한 부유체, 즉 폰툰과 콜럼이라고 불리는 굵은 철제 기둥들이 있고 그 위에 작업 데크가 놓입니다. 이 하부 구조물은 수천 톤, 수만 톤 단위의 강철이 모여 만든 일종의 떠있는 철근, 콘크리트 빌딩과도 같습니다. 이걸 이동시킨다는 건 사실상 강철 도시 전체를 바다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체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 초강력 예인선 여러 척이 양옆과 앞뒤에서 케이블로 묶어 끌고 갑니다. 항로 계획은 군사 작전 수준입니다. 수심이 충분히 깊은가, 항만이 받아줄 수 있는가, 통과해야 할 해협에서 회전 반경은 가능한가, 현지 기상은 어떤가. 한번 잘못 계산하면 이 강철 덩어리는 바람에 떠밀려 얕은 곳에 걸려 좌초되고 좌초된 순간 복구비와 지연비는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이 덩어리 하나는 국가 수입과 연결돼 있습니다. 해양 시추 설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원유 생산 일정이 밀리고 생산 일정이 밀리면 현금 흐름이 꼬이고 그건 곧 회사와 정부 세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거대한 철제, 괴물을 바다 위에서 끌고 이동시키는 광경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현대판 성체 이주였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철제 도시를 통째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2. FPSO. FPSO는 해상 석유 산업의 괴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유 공장과 유조선을 하나로 합쳐서 바다 위에 띄워 놓은 존재입니다. 선박 형태의 강철 선체 위에 불리기, 탈수 장치, 가열 장치, 가스 처리, 모듈, 플레어 타워 등 온갖 공정 설비가 얹혀 있습니다. 크기, 일반 유조선보다 더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뻗어나갑니다. 무게, 원유를 가득 싣고 있을 때는 수십만 톤에서 수백만 배럴 단위 저장이 가능하므로 말 그대로 해상 저장기지입니다. 이걸 옮기는 과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육상 운송,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항만이 얘 기준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실제로는 거대한 조선소 도크에서 완성 내지 개조를 마친 뒤 스스로 항해하거나 초대형 예인선 여러 척이 붙어서 현장 해역까지 데려갑니다. 항해 중엔 파도 한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는 단순 유조선이 아니라 위에 공정, 배관과 압력 설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강풍과 너울에 의한 굽힘 응력도 다 계산해야 합니다. 도착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지정된 유전에 도달하면 계류 시스템 터리, 무어링 라인 등에 고정돼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바다 위에 움직이지 않는 정유기지를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한번 고정되면 그 자리가 곧 현장의 심장이 됩니다. FPSO 한 척은 국가급 프로젝트입니다. 얘가 지연되면 유전 개발 일정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FPSO를 부를 때 보통 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건 떠있는 국가 예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1위. 해양 플랜트 상부 모듈. 이제 1위입니다. 해상 생산 플랫폼 위에 얹히는 상부 모듈. 일명 탑사이드입니다. 누구는 그냥 위에 있는 공장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압축기, 분리기, 열교환기, 전력 공급 패널, 제어실, 인양 장치, 비상차단 시스템까지 모듈화해서 하나의 강철 골격 위에 얹어 놓은 거대한 공정 구역입니다. 무게는 수천 톤에서 많게는 만 톤 이상 단일 리프트 한 번에 들어 올리는 블록로도 기록됩니다. 즉, 크레인 하나가 한 번에 수천 톤짜리 완성된 공장 한 층을 집어받아 한복판 플랫폼 위에 얹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말 그대로 칼 위에서 균형 잡는 일입니다. 바지선 위에 실려온 모듈은 해상 헤비리프트 크레인에 연결됩니다. 크레인은 파도와 바람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모듈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수천 톤짜리 금속 도시가 공중에 매달린 채로 몇 센티미터 단위로 접근합니다. 아래의 플랫폼 데크에는 미리 맞춰둔 지지, 스틸과 볼트 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몇 센티미터가 안 맞으면 다시 내려야 합니다. 다시 내리는 동안 하루치 비용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이 굳을 뿐입니다. 또 하나, 이 상부 모듈은 도착 즉시 현장의 생산 능력, 안전 시스템, 가스 처리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속 상자 하나 얹는 행위가 아니라 해양 유전의 심장 이식을 즉석에서 한다에 가깝습니다. 이식에 실패하면 현장 전체가 멈추고
유전 가동 개시는 미뤄지고 계약된 원유 공급은 줄줄이 지연되며 그 여파는 곧바로 돈과 국가 신뢰 문제로 번집니다. 이 덩어리는 무겁습니다. 거대합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소개한 이 금속 괴물들보다 더 미친 거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새벽에 도로가 막혀서 뭔가 지나가길래 봤더니 공장 한 층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었다든지 항만에서 사람보다 큰 볼트가 달린 쇳덩어리가 바다로 끌려나가고 있었다든지 이건 최소 3위는 된다 싶은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넣은 괴물이 분명히 어딘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 그 한 덩어리가 이 순위를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